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네, 4월 첫날 인사드립니다. 이경림입니다. 만우절이네요. 네. 요즘에 공연이나 문화생활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들 참 네. 많이 계신데 특히 이제 영화, 오. 음악, 이 다운받는 그 어플들이 네. 많이 좋아졌잖아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많이 보셨었던 문구들인데 네. 한 달 무료, 오. 석 달에 100원. 네. 주의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되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솔깃한 문구가 어떻게 보면 색감한 상술이라는 거죠. 그럼요. 이게 다크 넛즈라고 하는 건데요. 넛즈라는 말이 살짝 쿡 한번 찔러본다. 옆구리 쿡, 예. 네, 이런 말이라고 하는데 이 할인 혜택에 속아서 가입을 하게 한 후에 네. 별도의 언급 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이 되는 건데요.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네. 해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해지하면 되죠, 왜? 해외 어플 같은 경우에는요. 또 해외 본사에 또 문의해야 되는 그럼 경우가 그 나라 있다고 말로 하더라고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렵죠. 오, 야, 그게 다 사람들의 귀차니즘을 이용한 상술이라고 네. 그러는데 우리 처음에 시작에 가입할 때 충청도 사투리로 그렇잖아요. 네. 그냥 약관자 안 보고 대충 가입하고 대충, 또 네. 이제 자동 결제 이거 체크도 대충 하시고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네, 아까운 돈 새 나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꼼꼼해지셔야 되겠습니다. 네,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겠고요. 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 이와 같은 상담 내용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네네. 정부 차원에서도 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은 이렇게 가볼까요? 꼼수 없는 방송, 정직한 방송, 네. 아침이 좋다.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날씨 알아볼 텐데요.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일합니다. 아침 출근길이 많이 흐리던데 오늘도 계속 흐리게 가나요? 네, 싱그러운 봄 4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늘은 흐리지만 어제만큼 따뜻하겠는데요. 우리 지역의 낮 기온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탁해집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오전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전, 세종과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대기의 메마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공주와 아산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가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다가 낮에 서해안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천안 18도, 세종과 대전 20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7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오후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고 예년보다 온화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이 네, 다크너치가 그냥 우리말로 순수하게 풀어내면 네. 새카만 거짓말. 새카만 거짓말. 있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이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네. 기분 좋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경임 씨는 기분 좋은 거짓말. 평소에 거짓말을 잘 안 하지만 가끔 네. 이제 시어머님께 네. 자주자주 찾아뵐게요라는 말을 자주 못 가지만 네네네. 거리가 멀어서 못 가지만 종종 하곤 맞아요. 합니다. 마음만큼은 그러니까요. 근데 어머님들이 거짓말은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어머니 뭐 또 이렇게 부족한 거 없으세요? 아이고야 우리 집에 다 있다. 네. 근데 집에 가보면 그냥 쌀떡 비어 있고 그러시는데 그리고 이제 부부간에도 네. 오늘은 좀 착한 거짓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유, 당신 오늘 왜 이렇게 멋있어? 그리고 이제 남편은 네. 아내를 바라보면서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어. 근데 서로들은 거짓말인 걸 알겠지요. 네. 네. 하지만 기분 좋은 거짓말 4월 1일 만우절에 여러분들 사진 사연으로 좀 만나서 함께 할 텐데요. 네. 하얀 거짓말 기를 팍팍 살려 이유. 좋습니다.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네. 있습니다. 네, 하얀 거짓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선물 드리는 건 거짓말 아닙니다. 네. 네. 자, 오늘 첫 순서는 이제 똑소리라는 리포터죠.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노래가 써 있네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수진 리포터는 겉과 속이 똑같을 것 같은데 그래도 거짓말을 해요? 아우 왜 아니에요? 잘 보셨네요. 아. 거짓말이라고 눈곱
천만치도 없다 하면 진짜 그게 거짓말일 텐데. 그러니까, 네. 앞서 말씀하셨어요. 뭐 어머님들 가장 많이 하시는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네. 나는 괜찮다 이런 말씀하신다고. 거기에 아유 나는 배부르다. 뭐 하려고 이런 거 사왔냐 너희나 먹지. 네. 사실 이런 거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희들 살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요즘처럼 만나기 더더욱 어려운 요럴 때는 마음들 더 살피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럴 때는 좀 그냥 거짓말이지만 기분 좋은 말이라도 그럼요. 많이 해주시면 서로 또 응원도 되고 맞습니다. 많은 힘이 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똑주부 큐 어떤 기분 좋은 소식 준비하셨나요? 글쎄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약이 또 한 번 연기가 됐죠. 많은 집들에서 지금 뭐 이제 적응이 됩니다라고는 하지만 적응하기 힘든 한 가지가 있어요. 삼시세끼 거기다가 간식들까지 챙기다 보니까 35끼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집들이 많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그 고민 조금 덜어드릴게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로나19로 계약이 연기되고 재택근무가 늘고 있습니다. 품에 있으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우리 가족 집밥 뭘 해 먹일지 고민이시라고요? 그 고민 똑주부가 해결해 드릴게요. 집밥 여지도 삼시오끼 똑주부 큐. 봄이면 만날 수 있었던 당연하고도 익숙한 풍경. 담장 밖으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쉴 새 없이 제잘제잘거리는 소리에 사는 맛을 느꼈었는데요. 이런 일상은 이제 잠시 접어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의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없으면 나가서 먹고 또 시켜 먹고 그랬는데 요새는 시켜 먹는 것도 힘들어. 힘들어. 이게 장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밥 하나 안 해도 힘들고 같이 있는 저도 힘들고. 옛날 같으면은 반찬수당 좀 했는데 요새는 저 반찬수당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엄마 아빠의 생활 백서를 보면요. 외출 자제가 50%를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식당과 마트마저 꺼려하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끼니 준비는 당연히 주부들 뭐가 아니겠어요? 요즘 신조어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돌밥, 돌밥이라고. 돌아서면 여보밥, 돌아서면 엄마밥.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똑지부께서도 장 보느라고 바쁘시네요.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자주는 못 나와도 일단은 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담게 되네요. 최근 들어서 또 한 가지 좀 특이할 점은 쌀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뭐 냉동 제품은 말할 것도 없고 저장성이 좀 좋은 제품들 위주로 장을 많이 봐가시는 것 같습니다. 외출이 줄었다고 소비가 준 건 아닙니다. 온라인 카드 지출액은 오히려 늘었다고 하는데요. 통조림처럼 저장성 좋고 또 간편하게 한 끼 챙길 수 있는 식품 위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다시 아침이구나. 보자, 오늘은 뭘 먹나. 늘 똑같은 고민이죠? 에이, 뭐 아침이니까 어제 먹었던 거 그냥 먹지 뭐. 아침이야 뭐 입맛도 없는데 반찬 몇 가지면 충분하지 안 그래요? 아유, 뭐 아침이면 됐지 뭐. 문제는 점심 저녁 메뉴까지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거죠. 쑥쑥 크는 아이들 밥으로만 해결될 일이냐고요. 언제까지 이 밥상이야. 내가 너무했나? 오늘은 뭘 먹어야 돼? 제가 도움 좀 드릴까요? 어머! 우리에게 삼시오끼를 주셨으니 집밥 박 선생입니다. 아니 말이에요. 아이 그냥 밥상 고민 안 하게 뭐 별난 게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또 뭐야? 다 통조림만이에요. 뭐 참치에 골뱅이 꽁치? 요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요새 장 보시면서 이런 통조림 캔 하나씩은 구매하셨죠? 그렇긴 하죠. 한두 개씩 꼭 집어넣는 것 같아. 네. 이 통조림을 이용해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할까 해요. 아니 이 통조림이 근사하게 바뀐다고요? 먼저 대한민국 대표 레시피입니다. 꽁치의 변신은 무죄, 꽁치 강된장입니다. 잘 달궈진 프라이팬에 채소를 볶아주는데요. 사지 마세요. 냉장고에 남는 채소 쓰시면 돼요. 양파와 호박을 살짝 볶다가 된장도 넣어서 같이 볶을 거예요. 네네. 강된장엔 된장과 고추장을 2대1의 비율로 넣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담백한 뒷맛. 바로 강된장의 생명이죠. 멸치 육수입니다. 꽁치 넣기 전에 꿀을 조금 넣을 거예요. 꿀을 넣으신다고요? 네. 꿀은 된장하고 찰떡밥으로 잘 어울려요. 된장의 짠맛을
꿀이 중화시키고 감칠맛을 나게 합니다. 야, 이거 시작하면서부터 한 수 배우고 갑니다. 네. 꽁치 통조림은 이미 조리가 됐어요. 마지막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부스러지지 않거든요. 자작자작하게 끓여주세요. 워낙에 이 짭조름한 맛으로 먹는 강된장인데 요거 맛 조절은 뭘로 해요? 네, 너무 짜면 꿀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돼요. 짠맛은 꿀로 잡고. 네, 네네. 그리고 또 너무 되면은 멸치 육수를 조금만 더 넣어주시면 되고요. 어려울 게 없어요. 드디어 밥도둑 꽁치 강된장이 완성됐습니다. 채 10분도 걸리지 않아요. 이번엔 니하오 중국식 해물덮밥인데요. 골뱅이도 좋고 오동통한 소라도 좋습니다. 통조림에서 내용물만 걸러주면 되는데요. 글쎄 통조림 괜찮을까? 자주 먹어도 되는 건가 고민이시라고요? 음식물을 충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캔 자체를 고온으로 살균을 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때 발생했던 그 퓨란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휘발이 되지 않고 통 속에 남아 있다가 이제 그 통조림을 먹게 되면은 이제 같이 들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 퓨란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 분자량도 작고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그릇에다가 옮겨가지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방치를 하면 다 휘발이 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매콤한 향을 위해서 고추를 볶아주고요. 가족들이 좋아하는 채소 위주로 넣어줍니다. 해물덮밥은 채소가 넉넉해야 맛있죠. 채소는 냉장고에 먹다 남은 짜투대기를 이용해서 있는 거 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채소뿐인가요? 냉장고 보면 얼린 오징어나 칵테일 새우도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오늘의 주인공 골뱅이도 함께 볶아줍니다. 재료 구성만 봐도 맛이 보이네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가진 재료 채 썰어서 볶고 소스와 물 넣고 끓여주면 끝. 물 전분만 넣으면 끝이에요. 네. 근데 물 전분을 넣으실 때는 소스가 이렇게 바글바글 끓으실 때 넣으셔야지 투명한 소스를 만들 수 있어요. 아셨죠? 물 전분도 한꺼번에 다 넣는 게 아니라 나눠 넣으면서 되직해진 농도를 보고 추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참기름으로 풍미를 살릴 거예요. 야, 우리만 모든 음식에 참기름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중국 음식에도. 짜자잔! 이게 어디 통조림표 음식이에요. 근사한 중국 레스토랑 메뉴죠. 비주얼이 신나고 맛에 행복해할 우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네요, 들려. 야, 이거 씹는 느낌까지 제대로네요. 거기다가 그 맛있는 짜장면과 짬뽕을 그 먹기 전에 일품 요리를 하나 중국 요리를 시켜서 먹는 그런 기분? 와. 다음은 남편의 입맛을 사로잡을 꽁치 강된장입니다. 요게요. 고소하면서도 비리지도 않고 담백해요. 이 맛을 누가 모르냐고. 고운 쌈밥에 아유 그냥 입에 착 달라붙는. 야, 너무 맛있어요. 네, 맛있으시죠? 네, 강된장은 짭조름하니까 미리 조금 만들어 놓으셨다가 냉장고에서 며칠에 나눠두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탈리아로 가볼까요? 숟가락 놓기가 무섭게 배가 고픈 우리 아이들의 취향 저격 피자인데요. 주인공은 물로 꼭 짠 참치입니다. 토마토 홀이나 토마토 소스를 또띠아에 발라주는데 너무 넘치게 바르지 마세요. 거기에 마요네즈로 밑간을 한 참치를 올리고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주면 됩니다. 참치 또띠아 피자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면 좋겠죠? 이렇게 바로 오븐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집 오븐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프라이팬에 중불로 치즈가 녹을 정도로만 구워주시면 돼요. 알록달록 색상도 고운 참치 또띠아 피자 완성! 가족들 엄지손가락이 올라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프렌치 스타일 감자 그라탕이에요. 그 이름만 들어서는 일단 오븐 있어야 가능하겠네요. 아니에요. 오븐 없이 냄비에 생크림을 끓이다 감자 넣어주시면 완성됩니다. 냄비에도 가능해요? 네. 똑주부가 달리 똑주부겠어요? 집안 살림 100배 활용하면 됩니다. 불 조절이 중요하죠. 중불에 조금만 끓이다가 삶아놓은 감자를 넣겠습니다. 쉬워도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미리 삶아놓은 감자를 넣고 브로콜리 몇 개 똑똑 끊어서 넣으면 감자 그라탕이 완성됩니다. 더 고소한 맛과 간을 맞추기 위해서 파마산 치즈를 조금 넣습니다.
요거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거죠. 식지 않게 초 위에 올려서 은근하게 데워서 드시면 되는데요. 삼시오끼가 별거냐고요. 돌밥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소해. 정말 고소하고 그냥 우유 치즈 맛보는 거 그 이상이야. 너무 맛있어요. 진짜. 와. 요리의 고정관념을 깨면 아이디어가 보입니다. 같은 재료지만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야, 참치 너 피자랑 잘 어울린다. 앞으로 짝해도 되겠어요. 이 정도라면 34끼 아니고 5끼, 6끼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네, 더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힘드실 때 찾아오세요. 야, 밥 먹는 게 즐겁다. 똑같은 재료지만 조금만 생각을 넣으면 일상이 달라집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집밥 프로젝트 삼시오끼 오키 똑지무큐 오늘도 미션 클리어. 아침부터 네. 또 공복에 저를 괴롭히시는데. 그 저 쇼핑 가셨던 마트 저 자주 가는 단골 마트인데 거기를 또 가셨군요. 네. 그 돌밥 했잖아요. 네. 저는 돌솥밥인 줄 알았더니 저도요. 이게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네. 제가 삼식이잖아요. 새끼 다 먹는데 네. 정말 아침 먹고 설거지 좀 하다 보면 네. 점심 준비해야 되고 맞습니다. 점심 먹고 조금 안 졌나 싶으면 또 저녁 준비하고 근데 요즘에 또 옷끼를 먹는다니까 네. 주부들 대단하십니다. 네. 이 명절 증후군이 길어진 그런 그러니까. 기분마저 네. 든다라고들 말씀하시던데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외식들이 줄고 그러다 보니 집에서 요리를 안 했던 나도 네. 요리 실력이 좀 는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외출을 줄이다 보니까 카드 소비도 좀 줄 것 같지만 집밥을 해 먹으면서 되려 카드 소비도 늘었다고 해요. 네. 거기에 모임이 줄면서 주류 소비가 줄었을 것 같죠. 이 홈술 쪽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주류 매출도 20%가 늘었다고요. 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집에 있으니까 오히려 뭔가 더 쓰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또 아는 언니도 원래는 밥을 잘 안 해 먹어서 10kg 쌀을 사면 정말 오래오래 두고 먹었는데 이제는 정말 쌀이 막 쑥쑥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뭐 통조림 별거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좀 별거가 되네요. 각국의 세계 요리로 변신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삼시세끼와의 전쟁, 스트레스다. 이거 언제 끝나나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요 메뉴들 다양하게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플러스해서 거기에 이제 남편이나 네. 아이들의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엄마 짱! 정말 맛있어요. 예, 요게 들어가면 뭐 더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은데. 또 해주고 싶지. 그러니까요. 오늘 레시피 몇 가지 봤잖아요. 네. 참고를 좀 저도 하겠습니다. 똑주부 큐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퀴즈를 풀면서 저희와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네.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쑥쑥 쌓아보세요. 자, 아침엔 퀴즈 수요일 순서는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4월 1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의 풍습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매년 4월 1일에 가벼운 장난이나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헛걸음을 시키기도 하는 날로 4월 바보의 날이라고도 하는 이 기념일은 무엇일까요? 1번 배구절, 2번 천우절, 3번 만우절. 네. 아침엔 퀴즈 첫 번째 문제 그냥 드리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주 만만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뭐 배구절, 천우절, 만우절 딱 귀에 확 꽂히는 단어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비싼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되게 좋은지, 참 좋은지, 많이 좋은지. 네, 하얀 거짓말 많이 하는 그러니까요. 날. 네. 골라볼까요? 자, 여러분의 선택도 궁금하네요. 배구절, 천우절, 만우절. 여러분의 선택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만우절이었습니다. 매년 4월 1일에 거짓말을 해도 가벼운 장난으로 넘기는 풍습이 있는 날로 서양의 에이프릴 풀스데이에서 유래했습니다. 만우절에 네. 경찰서나 소방서로 장난 전화를 참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좀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 전화를 했을 때 네.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데 네. 그분들에게 피해를 당한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만우절에는 하얀 거짓말만 하얀 하는 거짓말. 걸로 나쁜 거짓말 안 된다는 거 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만우절이라서 이제 아침 시간부터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예뻐요.
감사해요. 네, 이렇게 가는 멋있어요. 거예요. 정말 좋아요. 네. 네. 자, 아름다운 우리 이수진 리포터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정말 믿고 싶은 말이네요. 네.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요. 아, 밥상 위에 올리면 참 입맛을 돋울 텐데요.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음나무에 달리는 새순을 일컫는 말로 목말채, 모두채라고도 하고요. 독특한 향이 나서 주로 숙회로 먹거나 장아찌를 담가 먹는 이 나물 뭘까요? 1번 두릅, 2번 달래, 3번 머위. 공교롭게 두 글자씩이고 네. 제가 다 좋아하는 건데 정답을 모를 때는요. 네. 시야를 넓혀서 두루두릅 둘러보시면 정말 눈에 좀 답이 보이지 않을까. 두루두루. 근데 두릅, 보이네요. 달래, 머위가 네. 다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그러시죠. 두루두릅. 네. 네. 뭐 하나 고르기가 어려운데요. 자, 여러분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두릅이었습니다. 봄철을 대표하는 식재료죠. 산과 들의 지천으로 자라고요. 독특한 향이 일품입니다. 나무의 머리채소라는 뜻으로 목두채라고도 하고요. 또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쌉쌀한 그 맛을 내는 사포닌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서 봄나물의 제왕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네. 네. 두릅은 껍질부터 뭐 순, 잎, 뿌리까지 버릴 게 없는 나물이잖아요. 두릅을 소금물에 살짝 삶아서 그리고 찬물에 헹궈서 먹어주시면은 또 쓴맛도 빠지고 또 식감도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다고 하네요. 작가가 알려준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작가님이? 아, 정확하군요. 네, 하얀 이건 거짓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진짜. 네, 몰랐어요. 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만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세 번째 문제 OX 퀴즈입니다. 함께 풀어보세요. 3, 2, 1. 국내 최초 기상위성의 이름은 천리안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천리안이 뭐 멀리 내다본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네. 잘은 모르지만 또 위성이 잘 관측을 해야 되니까 천리안과 좀 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봐야 하니까요. 우절 동생이에요? 이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렇군요.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오늘 힌트 주기 위해서 두 분이 정말 애쓰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O냐 X냐 보여주세요. 정답은 O였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최초의 정지궤도 통신해상 기상위성으로 2010년 6월에 발사에 성공하며 기상 관측과 해양 관측, 또 통신 서비스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이어서 세계에서 7번째로 기상 관측 위성 보유국이 됐고요.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해양 관측 위성 보유국이 됐습니다. 네. 이 천리안 1호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 6월에 발사가 됐는데 오늘 오전 8시 59분에 9년간의 기상관측 임무를 종료를 한다고 그래요. 네. 그동안의 태풍 분석, 위험 기상 추적, 안개 탐지 등의 우주의 눈 역할을 충실히 했는데 네. 수고했어요. 하지만 이 기상관측은 종료가 돼도 네. 21년까지 해양관측과 통신 임무는 계속된다고 그러니까 천리안 1호 사랑합니다. 네. 이제 문제 또 몇 번째로 갑니까? 네 번째 문제죠? 네 번째입니까 네. 벌써? 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는요. 시인 김소월의 작품 중에 일부를 골라봤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는 거예요. 문제 주세요. 3, 2, 1.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이 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주세요. 1번 개나리꽃, 2번 진달래꽃, 3번 모란꽃. 이제 노래로도 나왔잖아요. 네. 이게 그 영변의 약산 꽃인데 아름따다인데 개나리꽃을 아름따까요? 모란꽃을 아름따까요? 진달래꽃을 아름따까요? 그리고 이 관련된 노래가 또 있잖아요. 땅땅땅꽃 유채꽃 한아름 있어요. 네. 예. 하여튼 몰라. 옛날 노래죠? 네, 있어요. 옛날 노래죠? 옛날 노래가 요즘 좋아요. 네. 노래를 더 읊는 분들도 네.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진달래의 꽃입니다. 1925년에 간행된 김소월의 작품으로 이별의 슬픔을 묵묵히 극복하고 전통적인 정과 한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작품이죠. 진달래꽃을 통해 이별의 상황을 제시하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리듬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소월님의 작품으로도 얘기가 되지만 네.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꽃이잖아요. 네. 진달래 철쭉. 철쭉. 이게 산의 피 모습 보면 야 정말 예쁘다. 아. 저렇게 빛깔이 고울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 진달래 빨리 또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네. 벌써 5번째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 한번 달라고 해보시죠. 마지막 문제 주세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우리말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세요. 3, 2, 1. 다음 중에서 너무 적거나 하찮아서 시시하고 신통치 않음의 표준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이를 쓰네요. 째째하다. 2번 이를 써서 째째하다. 이게 이제 어이와 아이잖아요. 그 누구 부를 때 어이 할까요? 아이 할까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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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할아버님은 예전에 할머니 부를 때 나봐 이렇게 부르셨는데 오. 어이. 네. 어이냐, 아이냐. 예. 네. 이것도 농촌에서 특히 많이 이제 어이 거기 저 새참은 드셨나? 뭐 이렇게. 네. 아유, 말해 뭐예요. 출출하던 차인데. 자, 여러분 어떻게 고르셨어요? 글쎄, 이거 어떻게 쓰더라.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이를 쓰네요. 째째하다 이렇게 씁니다. 너무 적거나 하찮아서 시시하고 신통치 않음. 사람이 잘고 인색함을 뜻을 나타내는 표준어인데요. 너무 째째하게 굴지 마라. 좀스럽고 째째하다처럼 쓰입니다. 네. 아침 퀴즈 오늘도 5문제 네. 모두 풀어봤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정말 째째하지 않은 하루가 되면 참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 참 오. 의미 있는 말인데 네. 그 단 하나밖에 없는 게 나만을 위해 존재하고 나만 가질 수 있는 것. 네. 그것이 음악이라면 어떨까요? 너무 좋은데요. 어. 가끔 음악을 듣다 보면 그 노래 가사가 내 얘긴데 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광주에 가시면요. 떠오른 영감을 즉석에서 작곡해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네, 단 한 분을 위한 노래죠. Song for You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저만을 위한 힐링송을 만들어주세요. 광주 대인동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이곳에서 힐링송 작곡가를 만날 수 있다는데요. 피아노 소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이승규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곳을 찾는데요. 이번에 의뢰받는 사연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오셨습니다. 사람을 키운다라는 거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아이에게 또 7살 때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5월 30일 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여자친구한테 감사한 마음 그리고 시작하는 마음을 좀 기록해보고 싶어서 음악 자서전 송포유.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신청자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음악으로 치유하는 건데요. 어떻게 송포유를 시작하게 된 걸까요? 앵콜곡으로 관객분 한 분을 초대해서 즉흥곡을 연주해 드렸는데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송포유라는 공연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엔 작곡가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자가 함께합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인문학 강연 콘테스트에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이번 송포유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서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만을 위한 음악과 영상 기록 모두 무료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작곡가와 영상 제작자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두 사람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편집을 하고 촬영하는 게 조금 시간과 돈이 투자할 수 있지만 제 카메라에 주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을 담을 수 있다면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2배로 들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음악이 있지만 나만을 위한 오직 단 한 곡. 그런 음악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다는 이들입니다. 특히 이승규 작곡가는 신청자의 사연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곡이 좋아서 미리 작곡을 해오는 거 아니냐는 오해도 받는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그런 오해를 하실 수밖에 없고요. 특별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그분의 사연을 충분히 많이 듣고 감성에 젖어들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음악으로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연자의 이야기를 자신의 마음속에 담은 뒤 자신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음악으로 연주한다는 그 음악이 대화로 표현되는 건데요. 지금까지 10명의 사연자가 송포유에 함께했습니다. 송포유에 함께할 신청자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포유를 신청했던 이하인 씨 아니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철학과 3학년 김하연입니다. 제가 송포유에 신청하게 된 계기는 저는 철학이 전공이지만 디자인을 취미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굿즈 사업이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확신이 안 들거나 혹은 슬럼프가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송포유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사연자에 대해 알아갑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철학이 고리타분한 학문이고 철학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취업이 안 되는 과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예술에 대한 작품의 결과물은 결국 그 사람의 삶과 철학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 큰 힘이 되고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될 것 같네요. 또 이렇게 서로 대화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과연 어떤 곡이 탄생할까요? 기대되는데요. 이 노래의 제목을 하얀 계단이라고 짓고 싶어요. 우선 하얀은 제 이름이고 저를 위한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의 멜로디와 박자도 뭔가 계단을 연상시키기도 했고 계단이라는 것 자체가 제 삶에서 나아가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얀 계단이라고 지었습니다. 음악 연주가 끝나면 이제 영상 편집 차례. 사연의 분위기에 맞춰 편집 스타일을 정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곡을 선물한 송포유. 가장 기억에 남는 신청자는 누구일까요? 즉흥적으로 현대무용과 음악을 했었던 그 퍼포먼스인데요. 그분 했었던 것이 좀 기억에 남고 한 번 더 촬영하고 싶은 좀 아쉬움까지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와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제가 원하는 음악과 선생님이 연주하는 음악의 스타일이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 편안하게 선생님 연주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 그대로 몸이 그냥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승규 작곡가한테 사연을 의뢰해봤는데요. 코로나19로 힘든 대한민국을 위한 힐링송. 굉장히 지금 꼭 필요한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가 열심히 한번 즉흥적으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영감을 떠올려 봅니다. 코로나로 힘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여러분의 특별한 사연은 무엇이 있나요?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노래, 송포유. 아, 정말 음악은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음악 안에, 이 피아노 선율 안에 이제 희노애락이 다 묻어나는 네. 것 같은데, 아, 좀 아침부터 힐링하고 또 어떤 좀 피곤함이 싹 녹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내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가 힐링이 되고 네. 그게 또 음악으로 만들어져서 다시 듣게 되면 감동이 정말 2배, 3배 그 이상이 될 것 같아요. 네. 아, 혹시 저 사연 중간중간에 그 진행할 사람 오, 필요하면 네. 저도 이제 가서 좀 도와드릴 테니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광주에서 온 소식 잘 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사회 이슈가 되는 이야기를 좀 쉽게 네.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 시간인데요. 아, 어제 오늘 사이에 가장 핫한 네. 이야기는 온라인 계약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일이 4월 6일로 발표가 됐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계약으로 또 바뀌게 네. 됐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와 관련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자세한 도움 말씀 위해서 대전광역시 교육청 설동호 교육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시고 정신 없으시죠? 네.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어제 교육부에서 초중고 이제 특수학교에 네. 온라인 계약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부모들은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선 온라인 계약이 실시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어제 교육부에서는 더 이상 계약 연기가 어렵다고 이제 판단되어서 네. 단계적으로 온라인 계약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아주 밀접 접촉, 네. 집단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과 건강이 우선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감염 현상이 있으면 가정과 사회까지 그렇죠. 이렇게 감염이 전파될 염려가 네네.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학교 등교 계약은 어렵겠다. 그래서 온라인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그 설문조사를 봤더니요. 예. 우리 온라인 학교 계약이 부적절하다고 72%가 답변했고 그렇죠. 온라인 계약에는 66%가 찬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일간 휴업 기간을 거쳐서 9일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계약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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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네, 말씀하세요. 네. 그동안에 이제 3차례 계약 연기를 실시해서 그랬죠.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모두가 혼란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앞에 나오고 있는데 네. 1차, 2차, 3차.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온라인 계약까지는 마지막 3일까지면 4차네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 같이 이렇게 혼란이 있으시지만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되니까 서로 그것도 잘 이해하시고 예. 서로 협력해서 우리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들 네. 아주 학습을 결손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4월 9일부터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초중 고등학교가 다 있잖아요. 네. 이 학교들이 동시에 계약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단계적으로 온라인 계약을 하는데요. 네. 이제 9일 날은
고3하고 중3이 합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친구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입이 있고 고입이 네,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4월 16일에는 2학년, 1학년, 2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또 초등학교 4, 5, 6학년이 네네네. 하고요. 4월 20일에는 초등학교 1, 3학년 순으로 시차를 두고서 온라인 계약을 실시합니다. 네. 근데 유치원은 이제 궁금하게 여기시는데 네. 유치원은 등원 기준이 있어요. 네. 그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온라인 계약이라는 네. 게 교육감님도 처음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 다 모두들 처음이어서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도 네. 하는데 온라인 계약이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일정이 나왔는데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온라인 수업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있고요. 또 교육 콘텐츠 중심의 네네. 수업이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과제 수행 중심의 온라인 수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인데 그렇죠. 그건 이제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적합한 것을 이제 학교에서 현장에서 적절하게 맞도록 이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네.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아주 굉장히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격 수업 지원단이라고 해서 오. 그걸 운영하고 있어 130명으로 초중고 선생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 학습 콘텐츠, 즉 학년별, 교과별로 네네네. 이런 걸 모든 걸 구성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 콘텐츠는 대전 지역의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학교 현장에서 아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급하게 하신 게 아니고 네. 또 준비를 다 해놓으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미리미리 다 준비했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써주고 계신데요. 근데 계속해서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정말 온라인 계약 너무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예, 예. 학교에서는 또 어떻게 준비가 하고 있는지 또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게 또 대비가 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5주간의 신학기 계약이 연기가 되었고 예. 그래서 이제 혼란이 크다고 말씀하셔서 네네. 사실 온라인 계약을 이렇게 전체화하는 것은 이제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역사상 처음인데 우선 학교에서는 이제 원격 수업 계약일에 이제 대비해서요. 네. 학생들의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교사가 이제 오늘 4월 1일부터 네. 이제 4월 8일까지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학교별로. 네, 학교별로 네. 연수도 하고 네. 모든 콘텐츠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그 대신에 이제 개학 후에 4월 9일 이제 처음 개학하지 않습니까? 네. 개학 후에 2일간은 딴 데도 마찬가지죠. 4월 16일이나 20일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2일간은 우리 학생들이 수업 콘텐츠 활용이라든지 플랫폼 활용 등 온라인 수업을 아주 철저히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이런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또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온라인 수업이 아주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또 네.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좀 말씀하시는 목소리만 들으면 네. 정말 믿음도 확 가는데 이 온라인 계약에 대해서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가운데 일단 온라인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네. 이 저소득층이나 인터넷이나 컴퓨터 사용이 좀 어려운 학생들은 네. 수업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사실 좀 그런 면이 염려가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교육 급여 수급권자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 및 인터넷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 8,000여 대를 활용해서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네. 이 가족 또 저소득층 학생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수업 도중에 오류가 발생할 수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움이 필요한데 네. 그 도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IT 인프라라든지 이런 네.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시설을 네네.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발표된 건데 네. 교육감님이 지금 계속 답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네. 궁금한 건 너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들으면서 걱정이 되는 게 또 집에 자녀가 한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뭐 네. 둘째도 있고 셋째도 어. 있고 다자녀가 있는 그러네요. 경우에는 이 온라인 수업을 또 어떻게 잘 들을 수 있을지도 네네. 걱정이 되거든요. 네, 사실 이제 다자녀가 있는 가정 속에서는 걱정이 더 크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다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학습 환경 조사를 합니다.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네네. 또 지원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방향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어서 네. 앞으로 다자녀를 가지신 가정이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네.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요. 네. 이제 아이 많이 나오면 네. 애국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방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온라인 개강 자체가 좀 낯설고 혼선도 많다 보니까 이제 어쩔지 모르는데 대전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강의를 위해서 접속은 또 어디로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 네네. 그런데 이제 학년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학 후에 2일간은 이제 플랫폼 활용이라든지 수업 콘텐츠 활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연마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받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떤 출결 방법이라든지 네네. 평가 방법 또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드리자면은 모든 그 이제 LM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학습 관리 지원 시스템이거든요. 아. 예, 학습 관리 시스템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또 위드랑이라든지 이학습터, 또 EBS 온라인 클래스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과 연계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아주 상당히 내실 있게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가입 및 또 접속 방법 등도 안내하고 그런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개학 일정이 늦춰지면서 또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9시에 네. 수업을 시작하는데 일과 시간은 지켜지는지 또 이제 화면은 틀어놓고 또 혹시 딴짓하진 게임하거나 않는지. 뭐 다른 거 하지 않는지 이제 걱정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온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든 그 온라인 수업에 대한 진행은 학교별로 이제 특색에 있게 맞게 이렇게 그렇죠, 네. 진행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쌍방향 수업인데 이제 그런 것이 전면적으로 실시가 어렵기 때문에 뭐 콘텐츠 활용이라든지 과제 학습 같은 걸 할 때는 학부모님들이 지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학교와 이제 가정이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같이 옆에서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도를 않게 되면 지금 말씀했듯이 우리 학생들이 그러게요.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서 네네네.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것은 지양하고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학습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 우리 수업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 가정, 또 학교가 연계가 잘 돼야 되고 특별히 이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잘해주고 계신데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이 지도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랑 이렇게 상호 대화가 가능한데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은 뭐 상호 대화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더 플러스해서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자판 못 치는 조금, 경우도 있고 컴퓨터 사용이 좀 능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좀 대비를 하고 계신지. 예.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쌍방향 수업이 중요한데 현재 상황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보강할 면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이제 자판 같은 것도 활용하기가 어렵고 또 모든 걸 전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학년이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 방법을 감안해서 아이들이 쉽게 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온라인 학습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이 있고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인데 그 레벨에 맞게 이제 준비를 하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그 단계에 맞게 이런 모든 단계에 맞게 또 우리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도 거기에 맞게 모든 면에서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습 효과를 최대한도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면에서 준비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걱정거리가 궁금한 거 참 많으네요. 그러니까요. 걱정거리가 참 또 수능이 아닐까 싶어요. 또 수능 그렇죠. 시행일이 2012년 대학 입시일정이 조금 조정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3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님들은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모든 학생들이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데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좀 염려가 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본래 네. 수능일이 11월 19일인데 12월 3일로 2주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생활 종합 기록부인데 네네. 거기에서 8월 31일까지 작성 기한인데 이걸 9월 16일로 또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이제 수시 모집, 정시 모집 두 가지가 크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일정을 다 변경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저 앞에 네, 나오고 일정안이 있네요. 나오는데요. 네. 12월 3일 날 수능하고 네. 12월 23일 날 성적 통지하고 네. 수시 모집이 9월 23일부터 29일, 네. 합격자 발표는 12월 28일, 또 정시는 접수가 이제 1월 7일부터 1월 11일이고 합격자 발표는 2월 6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학부모님들께서 충분히 이제 숙지해서 네. 우리가 학생과 학부모가 이런 일정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입 관련 전략을 잘 세워서 네.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대학 또 원하는 전공에 입학할 수 있도록 네.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네. 자, 정말 바쁘신데 오늘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아마 교육감님 말씀 들으신 학부모들은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2020학년도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혼란 없이 그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네. 학부모는 학부모님대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설동호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저기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일학 기상캐스터. 네, 4월의 첫날인 오늘도 날은 따뜻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낮 기온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탁해집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오전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세종과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대기의 메마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전과 세종, 공주와 아산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다가 낮에 서해안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8도, 세종과 대전 20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7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고 예년보다 온화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죠.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하얀 거짓말 길을 팍팍 살려유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6660번님, 제가 자주 하는 하얀 거짓말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네. 살았죠. 실상은 허리에 튜브가 생기고 있답니다. 물에 빠져도 살 수 있어요. 그럼요. 튜브. 네. 아, 그 거짓말 좋은 거짓말이네. 네. 네, 8144번님, 우리 가족을 위해 처음으로 게장을 만들었는데 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먹어보니까 비린 맛이 너무 강해요. 어쩌죠? 네. 그게 가족의 사랑이에요. 그럼요. 사랑으로 맛을 커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보기에는 너무 맛있어 맛있겠는데요? 보이는데. 네. 그죠? 5646번님,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부족한 분들을 위해 열심히 작업해 처음으로 재봉지를 내봤어요. 실수를 해도 잘 만들고 있다고 칭찬받으니까 더 열심히 만들게 되네요. 네. 처음 하셨는데 칭찬받으면 날개 달리잖아요. 그럼요. 예, 봉사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1503번님, 답답한 마음에 남편과 함께 장항 스카이워크로 산책을 가는데 뻥 뚫리는 것보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빨리 네. 걷고 왔네요. 신랑한테는 시간 내줘서 고맙다고 역시 자기밖에 없다고 했지만 하얀 거짓말이었어요. 네. 사실 조금 추우셨군요. 그러게요. 예, 덧붙여서 사랑해 뭐 이런 네. 얘기도 하셨지 않았나. 1503번님 잘 다녀오셨고요. 네. 8411번님, 봄 기운 가득한 꽃내음이 나는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힘겹게 터트린 꽃망울처럼 너희도 꽃 피어날 수 있을 거야 하는 위로의 말이 들려오는 듯 했어요. 꽃들이 들려주는 말이 하얀 거짓말 꼭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꽃망울이 터진 때가 된 이 꽃들처럼 우리도 이제 종식의 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네요. 네. 아우, 잘 다녀오셨네.
7487번님, 늘 퇴근이 늦고 술을 자주 하는 남편이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만우절 장난인 건지 정말로 일찍 들어오려는 건지 이 말 믿어도 될까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라도 일찍 들어가시는 게 네. 맞고요. 오늘은 맛있는 저녁반상 차려놓으시면 참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죠? 그럼요, 네. 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하얀 거짓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꽃을 닮은 맛과 향을 찾아 충남 당진으로 떠납니다. 3대째 대를 이어 술을 빚는 양조장과 아미산의 봄내음까지 담았다는데요. 향긋한 당진의 봄 만나러 내일 날 따라와요. 함께 떠나보시죠. 뭐 아까 하루 5끼 얘기까지 나왔는데 매 끼니마다 건강 영양 걱정도 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식구 간편한 걸로 달걀을 제일 많이 저도 많이 먹고 있어요. 쓰게 되는데 네. 최근에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달걀 가격이 상승세래요. 맞습니다. 네. 보통은 중간 유통 가격이 오르기 마련인데요. 네. 요즘 달걀은 산지부터 강세라고 오. 합니다. 네, 그만큼 소비량이 많다는 건데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소비량이 늘어서 5월까지 쭉쭉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죠. 수급 불균형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달걀 파동 오면 우리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좀 빠르게 좀 미리 대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하루 보내시라는 말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단어였던 네. 행복.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